오행학설과 약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행학설을 약선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오행학설을 약선에 응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내경에 보게 되면 오미와 오자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오기가 있고 땅에는 오미가 있는데 오미가 입으로 들어가 오기를 키우고 오기가 진액을 만들며 신을 자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미는 어찌 본다 한다면 또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미가 입으로 들어가 오기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기가 진액을 만들어서 신을 자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기는 하늘에 있고 오미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는 그냥 맛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5가지 종류의 음식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화도금수의 5가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합해지고 또 합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또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제 이치의 한 부분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집이라고 하는 고조리서에 보게 되면 이 오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색은 각각의 장기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간장, 간심비패신해 할 때 간장, 이 목과 관련되어진 목에 배속되어 있는 간장은 청색을 이야기하죠. 단 것을 먹으면 좋고 쌀, 소고기, 대추, 해바라기 씨가 단맛이 낸다. 그러므로 간병인은 단 것을 먹어야 하는데 쌀로 만든 만삼죽이나 샐러리, 소고기 볶음, 설탕에 버무린 대추 등이 간병에는 좋다.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간병이 주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그 목의 실증과 목의 허증의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의 실증일 경우에는 토와 금을 상하게 하고 목의 허증일 경우에는 토와 금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은 적색인데요. 심장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대부분의 원인 부분은 너무 화기가 크든지 아니면 화기가 너무 작든지 하게 될 경우가 있는데 화기가 큰 경우에는 심실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화기가 약한 경우에는 심허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것을 먹으면 좋고 신것을 먹으면 좋고 팥, 부추, 자두, 개고기는 신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심장병에는 식초도 효과가 있고 팥죽이나 부추고기 볶음 같은 경우 개고기 수육 등도 좋습니다. 그러나 짠맛을 많이 먹으면은 이제 오히려 더 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유념하라고 이제 식품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장은 황색인데 이 비장도 퇴과 상태가 되게 되면 간과 신장을 그러나 불구반 상태가 되어지면 간과 신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비장은 짠 것을 먹으면 좋습니다. 대두, 밤, 콩잎, 돼지고기는 짜다. 그러므로 비장에 병이 있을 때는 소금을 넣어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도리어 좋지 않고 담백한 염분을 섭취하며 콩을 넣은 돼지 요리나 밤밥이 좋다. 신맛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신맛을 많이 먹으면 간의 기운이 강해져서 비장을 극하는
목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비장의 토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비장이 약한 상태냐, 비장이 강한 상태냐, 허약한 상태의 비허증인 경우로 한다면 단맛을 이제 오히려 더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비장 그 실증인 경우라고 한다면 단맛은 줄이고 신맛과 오히려 짠맛을 더 먹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폐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폐가 이제 그 폐과인 상태, 실증인 상태와 폐가 허증인 상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폐가 만약에 실한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인후위염, 편두통, 그리고 이제 비루성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빈혈, 요통, 신경통과 같은 이런 폐식증을 보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운맛을 많이 먹는 것보다 매운맛을 오히려 줄이고 신맛과 쓴맛을 먹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폐허증인 경우에 폐기력이나 연주성, 갑상선, 체증이나 두통이나 얼굴이 거칠고 얼굴이 창백하고 신경과민의 의욕감퇴가 나타나는 이러한 폐허증인 경우에는 오히려 매운맛을 이제 더 먹어줘야 되는 경우죠. 이제 매운맛을 더 먹어줘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쓴맛을 줄여야 되는, 쓴맛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장의 경우도 신실증일 경우에는 짠맛을 줄이고, 신장의 그 짠맛을 줄이고 오히려 쓴맛과 단맛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허한 신허증에는 바로 이 단맛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신장은 실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침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계속 보호해줘야 되고 보호하는 부분이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신장을 보호함에 있어서 단맛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맛은 많이 먹으면 좋지가 않은 거죠. 황제내경의 오미편에도 보게 되지면 이제 그 계절별로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간은 봄에 배속되어지는데, 조급한 것을 싫어하고 단맛에 느슨하게 해주는 작용이 작용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봄에는 신맛을 줄이고 단맛을 이제 많이 먹기를 권하죠. 심장은 여름에 속한 것이고 느슨한 것을 만나면 이제 힘들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쓴맛을 줄이고 그 신맛에 수렴하는 작용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황제내경의 오미편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장은 늦여름에 해당되는데 습을 만나면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장마철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놀고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있는 것처럼 이때에는 단맛이 좋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건조한 것을 먹으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 짠맛과 신맛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폐는 가을에 속한 것이고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래로 내리는 것을 먹으면 좋은데, 이 아래로 내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쓴맛들이 아래로 내리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신맛이 안으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신맛과 쓴맛을 많이 먹는 게 좋죠. 신장은 겨울에 속한 것으로 건조한 것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맵고 윤택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겨울에는 이 단맛과 쓴맛을 더 먹는 것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제내경의 오미편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것들이 이제 각각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는 이제 좀 저하고도 좀 개인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맛의 가감에 대한 부분을 또 오미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짠맛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맥이 응결되고 거칠며 얼굴색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짠맛은 수에 해당되어지고 얼굴색이 변환되어지는 부분은 화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짠맛을 많이 먹게 되면 수국화해서 심장을 상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쓴맛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피부가 까칠해지고 털이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화극금을 이야기를 하죠. 쓴맛은 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매운맛은 금에 피부는 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쓴맛을 많이 먹게 되면 피부가 까칠해지고 털이 빠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매운맛을 많이 먹게 되면 매운맛은 금을 이야기하고 신맛은 이제 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많이 먹으면 수축되어지고 손톱과 발톱이 이제 마른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금극목하고 간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맛의 신맛을 많이 먹게 되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두꺼워진다. 즉 목극토의 비장을 상하게 한다. 왜 살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이제 이 비장과 관련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단맛을 많이 먹게 되면 뼈가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진다. 뼈와 머리카락은 바로 수인 신장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토국수와 신장의 뼈와 머리카락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미론에서 보게 되면 매운맛은 기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서 매운맛은 이제 금이 해당되는데 기로 가기 때문에 기병이는 매운 것을 많이 먹지 마라. 그리고 짠맛은 혈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짠맛은 혈로 가기 때문에 혈의 병이 있는 사람은 짠맛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쓴맛은 뼈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뼈에 병이 있는 사람은 쓴 것을 많이 먹지 마라. 단 것은 살로 간다. 그래서 살이 찌는 사람은 단 것을 먹지 마라. 신맛은 근으로 간다. 근육할 때 근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근육을 잡아주는 근막, 아킬레스근 같은 근으로 간다는 것. 근에 병이 있는 사람은 신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그 황제내경에서도 음식에 관련을 시켜서 지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제가 하는 일에 제가 아는 말을 그냥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분의 1만 이해를 해도 100분의 1만 이해해도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매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의를 안 듣는 상황이라 한다면 아무리 많이 이해하고 머리가 좋아도 아마 그 공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느 단계에 가게 되어지면 꼭 필요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느끼시고 아하라고 이렇게 감탄하시게 될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기와 약선, 오행학설과 사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사의 침입, 열사의 침입, 습사의 침입, 그리고 조사의 침입, 한사의 침입,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풍사가 침입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매운맛과 찬성시의 식품을 위주로
위주가 되고, 그 다음에 쓴맛과 단맛의 식품은 보조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풍은 목의 성질로 금의 성질을 이기기 때문에 풍산은 매운맛의 발산작용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열사가 침범을 하게 되어지면 짠맛과 찬성질의 식품 위주로 하고 단맛과 쓴맛을 보조로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화의 성질에 속하기 때문에 수가 화를 이기기 때문이고, 단맛이 짠맛을 이겨서 짠맛이 태과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쓴맛은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사의 침범이 오게 되어지면 쓴맛과 따뜻한 성질의 식품 위주로 쓰고 신맛과 담백한 식품을 보조로 사용을 한다. 쓴맛의 조습작용과 담백한 맛의 삼습작용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사의 진입, 그리고 조사의 진입, 그리고 한사의 진입도 역시 위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진입되어지는 부분을 다 맛으로 역시 다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맛들은 서로 상생과 상극, 상승과 상모, 불극과 태과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유효하게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족한 것은 이제 더하고 넘치는 것은 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계절적인 특성과 사물의 특성들을 아주 날카롭게 바라볼 줄 아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이지 않으면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반복해서 보게 되면 뭐가 부족하구나, 뭐가 넘치는 거구나, 이 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해하고 또 이해하기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골격으로 봤을 때는 넘치는 건 사고 부족한 것은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양 오행학설에서 나왔고, 이러한 모든 것은 조화 균형을 향하여서 보여지는 일련의 지극히도 자연적인 일들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해에서 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양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었던 부분, 한량 온열에 관련된 부분을 봤었고, 오행에서에 대한 부분에 상생과 상극, 상승과 상무의 관계를 통하여서 계절에 적용하여서 맛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조정들을 통해서 신체의 불균형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행에서는 무엇보다 또 이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반복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맛도 맛이지만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식재료의 부위별 활용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약선의 이 법이 뭐냐면 양생법에 의해서는 시작이 되어졌는데, 건강한 식재료로 허약한 육체를 보호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하는 약을 가지고 강성을 보이고 있는 신체 부위를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가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은 사람이라 한다면 사람의 간을 가지고, 건강한 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간에 이식을 시킬 수 있다 한다면 좋지만,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을 바꾸면 가장 좋겠는데 심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의, 건강한 동물의 심장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나의 심장을 교체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의 심장을, 건강한 심장을 먹어서 나의 심장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법칙이, 그런 치료법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장으로서 장을 치료한다라는 이장 보장법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이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게 식물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식물이 음양오행의 원리와 여러 가지 그 운동 형식에 입각해서 어 이제 그 운동 형식들도 이제 귀납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귀납하는데 서로 상대해지는 것들끼리 배속하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사람의 간장과 담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체에서는 바로 줄기와 가지와 덩쿨과 껍질과 가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심장과 소장 역할을 하는 것을 봤더니 식물체의 새싹이나 이파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비장과 위장 역할을 하는 것은 꽃이었으며, 폐장과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은 열매나 이 과육이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장과 방광 역할을 하는 것은 씨앗과 뿌리와 수액이 바로 신장과 방광 역할을 하더라.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신장과 방광이 안 신장과 방광이 안 좋으면 건강한 씨앗과 뿌리를 섭취함으로써 신장의 부족한 부분, 방광의 부조화되어진 부분을 조화롭게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열매는 폐장과 대장을, 꽃은 비장과 위장을, 피싹과 이파리는 심장과 소장을, 줄기, 가지, 덩쿨과 껍질과 가시는 간장과 담낭을 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조화 균형을 이끌게 하는 중요한 것들이 될 수가 있겠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로 맛을 조정을 하고, 계절별로 맛을 조정하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법에 의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약선을 하게 될 때, 약선을 사용을 하게 될 때, 이제 뭐 간이나 담이나 심장의 소장 각각의 장기들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약으로 그 밸런스가 깨져 있는 장기들을 다스리기보다 식물성 식재료로 그 기능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약선적인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요즘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또 종합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게 하는 아주 기이한 그 의료보험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선도적으로 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는 대부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거의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어보고, 정말 그게 불편하고 안 좋은지는 또 검사를 통해서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떤 장기가 안 좋은지를 알아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약선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심장과 소장이 안 좋으면은 심장과 소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새싹과 잎이니까, 식물체의 새싹과 잎을 본격적으로 많이 잘 섭취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건강한 새싹, 착한 새싹과 이파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뭐 농약으로 범벅이 돼 있고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뭐 하우스 안에서나 이렇게 뭐 속성으로 재배되어지는 그런 새싹이나 이파리가 아니라, 굉장히 힘과 파워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새싹과 이파리를 사용을 한다면, 그만큼 더 심장과 소장에 힘을 축적해주고, 또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도 더 강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뭐 다른 부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대면 교육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부위별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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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다니시는 공간에 붙여놓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눈으로. 그래서 온몸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2년에 공부하기 전까지 적어도 1년이 가지 않아서 이게 머릿속에 딱 각인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약성 공부를 하는데 한층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식물의 부위에 따른 각각의 효능과 기능은 바로 인체의 해당 부위를 양생하고 예방하고 치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선가로서 식물의 부위와 각각의 효능과 기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 공부하는 부분들을 성실히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것으로 오행학설과 약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오장육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리고 기항지부를 다루는 장상학설을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행학설까지만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 절반 이상을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 이론 중에서는 이거 이제 장상학설, 뭐 변증 이제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약선을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어떤 식으로 조화와 균형이 깨져 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화 균형을 회복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